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15년 최악의 움직임을 가졌던 손흥민이 경이적인 움직임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입니다. 2015년 여름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이적을 했던 손흥민은 분데스리가 시작 때부터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오프더볼이 EPL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더욱 단점으로 돋보였습니다. 축구 팬들은 오프더볼 움직임, 즉 공이 없을 때 전술적으로 위치를 잡는 능력은 선수의 타고난 능력과 오랜 시간 축적된 연습에 의한 것이라 여겨 손흥민을 우려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2014-2015 시즌 독일에서 경기를 읽는 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걸 스카우터들에게 어필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더볼 능력이 손흥민에게 처음부터 똥망은 아니었던 소리, 준수한 능력 정도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새 시즌 연속 10골 넘게 넣었고 차르노글로의 공격 시 공간을 채우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분데스리가보다 더 빠른 경기인 EPL에서 순간 상황의 판단과 결정을 더 빨리 해야 했고 어느 순간에 잘된 적이 있고 어떨 때는 느낌이 별로이기도 해서 손흥민은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쌓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봤지만 당장 빅무대로 와서 보여준 시즌 초반 경기에선 양발 능력을 활용한 슈팅 능력은 발군이지만 이 슈팅을 가져가기 직전에 움직임이 너무 별로였던 것입니다. 역습이나 라인을 깨는 상황 말고 지공시의 오프더볼 움직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이 아니라 공간을 보면서 동료들과 연계를 하거나 전진을 해야 했는데 당시 손흥민은 공을 가진 동료들을 쳐다보며 멈춰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를 맴도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특히나 지공시에 심해서 동료 선수들이 패스를 주기에도 애매한 공간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공격적 기여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의 2015-2016 시즌 초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였지만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왼쪽 자리에 위치해 오른쪽뿐만 아니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다. 많은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동료들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상대 라인을 뚫기 위한 움직임,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는 움직임 등 여러 종류의 오프더볼 움직임에서 손흥민은 볼을 받으면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려는 성향이 있던 선수였기에 손흥민의 지공시에 이런 지적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볼을 소유한 선수들 근처에서 서성이는 장면들 때문에 보는 축구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분명 손흥민이 할 줄 아는 선수이기에 더 성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분데스리가 때보다 체력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한 EPL 특성상 체력적인 부분에서 다소 힘들어할 때 유독 실수가 많거나 경기에 관여되는 볼터치 횟수까지 줄어들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에서 왕성한 활동량은 필수라서 빠른 팀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교체 선수로 쓰면서까지 팀 적응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선발로 나왔을 때 경기력과 교체로 들어왔을 때 경기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손흥민은 교체로 나와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지만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터치 횟수만 늘린다고 해서 손흥민의 팀 적응이 빨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볼터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위치 선정만 좋다고만 볼 수 없었죠. 위협이 될 만한 위치에서의 터치가 보다 중요한 손흥민의 포지션이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볼은 덜 만지더라도 공간과 전방을 향해서 침투를 시도하는 게 손흥민에게 더 어울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살아난 건 2015년 12월부터였습니다. 포체티노가 꾸준히 컵대회에서 선발로 쓰고 리그 교체로 쓰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던 중이었는데 교체로 나오며 위축이 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신감 또한 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토트넘에 녹아들기 전까지는 짧은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2016년 1월 리그 21라운드 레스터 시티전, 이 당시 토트넘은 공격보다 수비가 더 빛난 팀이었습니다. 당시 EPL 최소 실점을 기록했고 반대로 레스터는 창단 첫 리그 우승을 노리던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기 17경기 동안 4득점 5도움을 기록합니다. 지표만 보면 인상적인 성적이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발보다 교체가 많았습니다. 리그 14라운드 첼시전 이후 선발에서 빠졌으니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 리그 경기 전에 FA컵 64강에서 레스터를 만났을 때 손흥민은 정적인 자세에서 공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적극성은 부족했고 팀의 템포와 어긋나며 겉돌았습니다. 언론에선 손흥민은 아직 EPL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했고 당시만 23세의 젊은 선수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쪽과 400억짜리 선수로는 아쉽다는 쪽에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어찌 보면 손흥민 축구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21라운드 경기는 팀은 졌고 손흥민은 출전 시간이 단 8분이었습니다. 이때 델레 알리가 왼쪽 윙어였고
손흥민은 오른쪽이었죠. 토트넘이 당시 레스터 시티전 패배 이후 무려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둘 때 손흥민은 선발로 4번이나 나섰지만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알리나 라멜라가 잘하고 있었고 이 당시 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림픽까지 코앞인데 벤치에 머무니 조급한 마음까지 더해 멘탈도 힘들었습니다. 반 시즌을 넘어서 1월 중순부터 조금씩 이 오프 더 볼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까지도 슬금슬금 수비수들이랑 같이 공 있는 선수한테 붙는 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만 맴돌고 사이드는 전혀 활용을 안 하는 모습이 어째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모습, 첫 터치가 안 좋고 볼 간수가 약했던 것도 리그 후반기에 들어서 발전을 합니다. 오프 더 볼은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하는 고민인 줄 알았지만 서서히 손흥민이 조급함을 줄이면서 팀 적응에 집중하자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2016년 4월 2일 리버풀전에 우측 윙으로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이 경기가 있기 전에 2경기 벤치를 지켰다가 라멜라가 경미한 부상으로 빠지자 선발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멜라는 그동안 2시즌 동안 부상과 부진으로 헤맸는데 손흥민이 오고 나서 두각을 나타내 시즌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EPL 입성 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언론들은 4월달 레스터전 손흥민의 4분 출전에 안타까운 기사만 냈는데 리버풀전을 통해서 손흥민의 오프 더 볼이 개가천선되었다고 볼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축구팬들의 의견을 내놔도 현재에선 이전보다 나아진 것보다 결과적으로 못한 거였기에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의 확실한 장점인 어느 위치든 만들 수 있는 유효 슈팅을 하기 위해 수비수 한 명은 제칠 수 있는 능력 2가지가 발휘되지 못한 게 아쉬웠고 손흥민 스스로도 자신의 장점, 단점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36라운드 첼시전, 리버풀전 이후 무려 3경기 동안 총 7분의 출전에 그쳤던 손흥민이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리그 3호 골을 신고합니다. 손흥민, 토비를 제외하고 필드에 있던 8명의 선수들이 모두 경고 카드를 받을 정도로 격렬했죠.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세간의 평가를 뒤집었는데 다음 경기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은 시즌 첫 왼쪽 공격수로 골을 넣었고 리그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구 지능 면에선 발전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축구팬들은 생각을 했다가 감탄을 자아내는 움직임을 손흥민에게서 본 것입니다. 포지셔닝에 있는 위치, 침투할 때 움직임은 마치 다른 선수를 보는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괄목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손흥민은 스스로 이를 물었습니다. 후반 막판이 되면 체력이 너무 부족하다, 기복이 심하다, 독일 때 비해서 정체되어 있다 등 단점만 부각된 어찌 보면 시즌 실패였지만 시즌 말미에 손흥민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음 시즌 제대로 경쟁해 볼 수 있는 불씨를 살린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가장 저평가당한 유행어 중 한 명으로 3년 연속으로 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며 드리블, 도움, 득점까지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여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